쉽게 상처받는 피부, 당신의 머리. 당신의 머리, 엘라스틴에겐 피부입니다. 엘라스틴 했어요.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모두 모아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펼쳐가겠습니다. 제일은행이 펼쳐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힘이 됩니다. 제일은행.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02년 월드컵이 지난 지도 1년이 지났는데요. 제게 있어서 2002년 6월은 정말 제 생애 최고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지금부터 그동안 월드컵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축구 이야기, 또 우리 태극전사들의 이야기, 또 히딩크 감독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선전부터 4강전까지 총 7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먼저 히딩크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여름, 그는 우리들의 영웅이었다.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내고 이 나라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명장 거스 히딩크. 그 자신에게도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던 2002년 월드컵. 그는 한국팀이 치른 경기들 중 어떤 경기를 최고의 시합으로 꼽았을까? I think the Portugal game was good. The Portugal game was good. The last part of the Italian game was good. And I think Poland game after the first period was good also.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팀 최고의 경기로 꼽은 첫 번째는 바로 예선 세 번째 경기였던 포르투갈전. Well, it was a tough game because at the third game, everything could happen still. We were leader in the group, but that was not sure to go to the next round. It was depending on of course, our results, but also on the results of the other team in case of a draw or whatever. But after we did that job against Portugal, it was a tremendous job by the players. 얼마나 걱정했던 상대였던가.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포르투갈. 하지만 피구와 핀토, 콘세이상 등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주눅들게 했던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상대로 한국은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특히 송종국은 최고의 미드필더 루이스 피구를 맡아 그의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상대가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딪히면서 제가 피구 선수의 볼을 뺏고 몸싸움에서 이기면서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양팀 모두 지쳐가기 시작할 무렵 무승부면 한국과 포르투갈의 동반 16강 진출이다. 하지만 후반 25분 박지성의 결승골이 터졌다. 골을 넣었을 당시에는 정말 그 많은 관중들이 소리를 내는 소리가 전혀 저한테는 들리지 않았고요. 너무나 기뻤고 또 그 당시에 제가 뭘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또 벤치 쪽을 봤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그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 누군가는 족쇄를 벗어던진 해방된 노예 같다고 됐다. 16강 진출. 그들의 어깨를 얼마나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었던가. 히딩크 감독이 선정한 2002년 월드컵 한국팀 최고의 경기. 그 두 번째는 8강전에서 만난 이탈리아와의 경기 후반전이다. 하지만 경기 초반엔 이탈리아의 거칠고 교묘한 반칙에 한국 선수들은 위축돼 있었다.
공격수들이나 미드필더진들의 움직임이 상당한 좀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항상 영매인 축구가 아닌 그 자연스러운 그런 공격수들 움직임, 그리고 미드필더에서 돌파,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들의 움직임들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전반 5분 페널티킥의 기회가 왔다.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또 PK를 쳤는데 원나스는 뭐 그냥 이제 앞이 이렇게 하얗게 이제 막말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실제로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뭐 경험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일적으로 굉장히 좀 뭐 정신이 약간 나가 있었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합은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몸을 던져 달려드는 이탈리아와의 유탄전. 좀 체격도 좋고 좀 경기하는 데서 굉장히 터프하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때 이제 제가 이태리 경기하면서 이제 후반인가에 명보 형이랑 자리를 바꿔서 포지션을 바꿔서 섰는데 그때 이제 비에리 선수하고 마주칠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제일 기억에 남고 솔직히 해서 좀 무서웠어요. 이게 등치가 크니까. 결국 비에리의 선제골이 들어가고 만다. 그때는 코너킥 상황에서는 최진철 선수가 멘트를 하고요. 제가 다른 선수를 그때 멘트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상대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 전담 이제 이렇게 멘트맨들이 다 미팅 시간에 다 정해지거든요. 그때는 최진철 선수가 이제 멘트를 했었는데 잠시 약간 놓쳤죠. 그리고 저 또한 빨리 그 다음 커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비에리 선수한테 첫 골을 내줘가지고 좀 아쉬웠죠. 이대로 지고 마는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히딩크 감독의 노련미가 다시 한번 발휘되었다. 이찬수는 한국팀이 8강전에 떨어지지 않고 진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이었다고 회상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찬수는 히딩크 감독의 별명을 독사라고 붙여주었다.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독사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16강 이태리전 때 떨어지는 거를 감독님의 리더십으로 올린 거예요. 16강 이태리전만은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그 경기에서 히딩크 감독님한테도 욕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네요. 한국이란 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해줬고, 내가 이 팀을 정말 2년 동안 맡았는데 정말 제일 어리석은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욕을 먹었어요. 히딩크 감독의 독설 덕분이었을까. 후반전 들어 한국 선수들은 이탈리아 선수들의 몸싸움을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맞서면서 비로소 공세로 전환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Italian team made it easy for me to go on full risk and full attack because they changed some attacking players, so I could change also some defensive players for more midfield and attacking players, and that's why we could dominate with some risk. We could dominate the last part of the game. 마침내 경기 종료 2분 전 수없는 기회를 놓쳐버린 설기현이었다. 저도 이제 나중에 경기를 봤지만 이 심판이 그걸 페널티킥을 부르려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냥 이제 인플레이 시켰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볼에 저 앞에 떨어져가지고 골을 이렇게 냈는데, 만약에 그게 심판이 페널티킥을 줬더라면은 그게 골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제 2번씩이나 그 페널티킥 찬스가 있었는데 못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수들 전부 다 페널티킥은 다 그냥 거부하는 상태에서 누가 그러니까 찰사리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운 좋게 이제 뭐 심판도 인플레이 시켰고 저도 제 발이 그냥 딱 떨어졌는데 그 상황이 골로 딱 연결된 거죠. 이제 연장전. 이탈리아는 냉정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남은 시간 3분. 그때 안정환이 해냈다. 믿겨지지 않는 순간이었다.
월드골 넣을 때는 참 그렇게 제가 점프를 높이 뜰 수 있었던 것도 신기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게 타이밍 맞춰서 어떻게 또 제 머리가 잘 맞아서 들어간 것도 아직 지금 생각하면 좀 저를 내가 진짜 넣었나 그런 생각이 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7분간의 혈투, 누구 하나 성한 놈이 없었다. 아마 국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연장전까지 간 이탈리아 팀이 제일 아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거의 다 그 얼굴을 봤더니 거의 광대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오른쪽 코뼈가 함몰됐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그날 바로 게임 끝나고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얼음 아이스 찜질한 다음에 바로 이제 수술 들어갔죠. 그리고 수술하고 호텔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잠 한숨 안 자고 새벽까지 계속 얼음으로 이제 찜질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되죠. 이제 속에 있는 그 코 속에 박아놓은 심을 빼고 오후부터 다시 훈련 참여를 한 거죠. 가볍게 이제 회복 훈련 겸 훈련 참여하고 마스크 제작 들어가서 마스크 착용하고 정상 훈련하고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선정한 한국팀 최고의 경기 세 번째는 역사적인 첫 승의 간격을 안겨주었던 폴란드전 후반전이다. Well, we had before that a good time, a good preparation time. So the team was rather confident, but also a little bit, that's normal, a little bit very nervous. So I tried to ease them down and to relax them a little bit. And I said, go on the pitch and enjoy the game. 두렵고 긴장되고 설레이는 순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1승도 16강도 모든 것이 바로 이날 첫 경기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수들하고 형들이나 뭐 동료나 친구나 뭐 이거나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또 1승이라는 걸 한 번도 월드컵 때 못 해봤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된다는 그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선수들을 정신 차리게 한 건 전반 9분 홍명보의 첫 번째 슈팅, 그리고 전반 26분 이을용의 어시스트. 볼이 땅에 닿기도 전에 황선홍이 발리 슛을 넣었다. 전반 초반에 굉장히 좀 우리가 경기 내용이 안 좋다가 점차 우리 페이스로 가지고 오다가 첫 골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넣고 나서 딱 처음 생각 든 게 이겼다라는 그런 확신,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황선홍은 히딩크 감독이 아닌 박항서 코치한테 달려갔다. 그 전날 이제 박 선생님도 저한테 이제 경기 전날 전화를 해서 농담식으로 골 넣으면 나한테 와서 와이프한테 먼저 해주고 나한테도 한번 해줘라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게 생각이 났고 또 감독님한테 꼭 우리는 감독님이나 저나 다른 선수들이나 마찬가지로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달려갔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잘 열심히 훈련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골을 얻었으면 다 같이 즐겁게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반 8분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린 것도 또 한 명의 노장 유상철. 2대0. 이제 어서 빨리 시합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닐까. 두 골을 넣고 있는 상태지만 계속 이렇게 경기 뛰면서도 저기 전광판 보면서 시계 몇 분 지났나 계속 볼 정도로 좀 시간이 안 갔던 그런 것 같아요. 지난 54년 월드컵 때부터 48년간 쌓이고 쌓여온 무승의 한은 이 순간 깔끔히 씻겨내렸다. 제
U17 월드컵이라는 이 큰 대회에서 1승이란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선수들 간에도 상당히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서로가 흥분된 상태에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약간 눈시울을 적시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히딩크 감독님과의 만남은 저를 비롯해서 2002년 월드컵에 참여했던 우리 모든 선수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02년을 떠오르면서 또 히딩크 감독님을 생각하니까 그때의 소중한 시간들이 이렇게 되새겨지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료들 혹은 히딩크 감독님에게 질문하고 싶거나 궁금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No, the one game I considered as difficult was the USA game, which we made a draw at the end. But the other games, yeah, we lost, and then you have to. You cannot say if so we would have won. That's not realistic. So we lost the last game, and we can be proud of what they achieved. People can be very proud. 쉽게만 봤던 미국이 예상외의 강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은 긴장했다. 황선홍은 경기 도중 이마가 찢어졌지만 붕대로 감싸고 뛰었다. 뭐 아프고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빨리 경기장에 나가서 뛰어야 된다는 생각. 또 제가 나와 있는 동안에 10명이 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선수들 문제가 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빨리 나가서 뛰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역시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다. 우리 수비 지점에서는 그때 이제 옵사이드 트랙을 쓰려고는 안 했는데 수비 위치 상태가 약간 다 전진 상태여가지고 전진을 하다 보는데 그게 제2선에서 돌아온 그 선수 기억은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저희 수비수들이 약간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옵사이드 트랙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그게 골이 들어갔거든요. 그 게임 끝나고 호텔 들어와가지고 한 이틀 정도 그 생각이 되게 이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었어요.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안정환이 교체 투입됐다. 그리고 안정환은 후반 33분 극적인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골 셀리머니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안정환은 김동성 대신에 미국의 안토노노에게 복수했다. 그 세레머니를 보고 많이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뭐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때 저희 대표팀이 이렇게 잘 준비한 것 같아요. 명보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준비를 한 게 국민들한테 응원을 받을 만큼 보답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8강전) 손에 땀을 쥐는 120분간의 연장 승부가 끝나고 마침내 승부차. 히딩크 감독은 골키퍼 이훈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감독님이 저한테 경기장을 항상 들어가고 연습할 때도 항상 얘기했을 때 골키퍼가 그 자리에 섰을 때는 감독이자 선수를 이끌 수 있는 캡틴 그런 위치에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에 들어가서 그런 게 대범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야지만은 뒤에서 그 선수들을 조율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선수한테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운동장의 주인이라고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한국팀의 첫 번째 키커는 황선홍이었다. 자신 있게 정해놓고 차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약간 좀 빗맞았었는데 골키퍼가 손을 맞고 들어갔었는데 저는 짧은 시간이라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걸 느낄 시간은 없었고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근데 아마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또 온 국민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마 공에 이렇게 기가 들어간 거 아닌가. 3대3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 후아킨의 차례다. 네 번째 키카가 나왔을 때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다렸던 게 그렇게 좋게 하나 잡았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속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당황을 먼저 하고 침착성을 좀 잃었던 게 1, 2, 3번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최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공을 다 차갖고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게 골을 허용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그 네 번 기회가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먼저 움직이지 말자고. 근데 그게 잘 주요했던 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무적한데 스페인이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하나의 이변에서 이룰 수 없는 기적을 넘어 위대한 신화를 이룬 그들, 자랑스러운 한국팀. 아무래도 독일전이 굉장히 아쉽죠. 거기 그 독일하고도 경기를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밀렸거나 뭐 일방적으로 진짜 독일 선수들이 잘해갖고 경기를 졌다면 모르지만 거의 대등한 경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져갖고 그 경기가 좀 상당히 아쉽죠. 독일과의 4강전. 이미 체력이 바닥난 한국의 수비진. 하지만 공중전에 강한 독일을 상대로 마지막 힘을 다해 막아내고 있었다. 전반 8분, 한국팀 이천수의 첫 슈팅. 그 슛이 들어갔다면은 정말 꿈에 그리던 결승전, 또 요코하마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저에게는 정말 아직까지 분이 안 풀릴 정도로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독일 골키퍼 칸을 굉장히 생각이 나고요. 다음 2006년 또 독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 그 골키퍼 제끼고 골을 넣고 싶어요. 0대0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후반 30분, 독일은 잠시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사실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독일 선수들이 굉장히 잘 못하는 것 어리숙한 것 같은데도 그 경기하면서 그런 노련미나 그런 큰 경기를 많이 했다는 거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90분이 지나고 종료 휘슬이 울렸다.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던가. 제가 독일전에 지고 울고 있을 때 선웅이 와서 딱 안아줬을 때 이게 여유고 경험이구나. 내가 만약 그 나이가 된다면, 만약 그 나이가 됐을 때 후배를 그렇게 감싸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고 정말 눈물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독일전이 끝난 후 히딩크 감독 역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Well, I was disappointed after that game. I got a good emotion after the Spain game. That was very joyful. But after the German game, although we had reached far beyond what was expected, nevertheless I was disappointed not having won that game. So I wanted to win this game. So I have to cope with my disappointment after that game. Well, we were a long time in the tournament, beyond the expectation. I think we had one or two players missing in the last game against Germany, and also against Turkey. I think that was difficult to replace,
And I think we started in the first minutes of the game. We started making almost fatal errors regarding that game. 전반에만 3골을 내준 한국팀. 전반 10분 이울용이 멋진 프리킥을 성공시켰지만 준결승까지 6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으로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난 데다 주전 수비수들의 부상 결장으로 조직력이 무너지면서 더욱 쉽게 실점을 허용했다. 경기 종료 직전 송종국의 중거리 슛. 비록 패했지만 스탠드와 전국의 거리를 뜨겁게 달궜던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패배는 언제나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팀이 비록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한국 축구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비록 3, 4회전에서 이겨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아무래도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들이 우리 월드컵 선수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저희들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 왔고 또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 또 정말 기뻤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또 히딩크 감독님이 우리 선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3명의 한국 선수들. 히딩크 감독은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에 매료되었다. 1년 6개월여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히딩크와 한국 대표팀 선수들 사이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 그 그림 같은 멋진 골,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히딩크의 작품 1번 박지성. 그는 확실히 2002 월드컵을 통해 떴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후 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아 그가 있는 아이토벤으로 달려갔다. Well, Park Ji-sung is a very clever player. He is faster than most people think on the first view. And it was a pity that he had played 4 years in a row without any holiday. So when he came here, he was, worn out. He was worn out. So and he had an operation. But now he's recovering. And day by day, he's doing better and better. So we will see next season a fully recovered, a fully fit Park Ji-sung in Eindhoven. But now he's growing every day. And when you see him play, he's a very smart player who can play towards his colleagues very well and very fast and very clever. 제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축구 선수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많이 누리게 해준 대회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제일 기뻤고 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지성과 함께 아이트호벤에서 뛰고 있는 또 한 명의 한국 선수, 바로 이영표다. Young-pyo has come here and I had planned the adaptation time in the first 2 or 3 months. But we needed him from the first day that he was here. And until the final game, which we played recently, he played very well. And he had no problem with adapting himself. So I'm happy with his fast adaptation. 포르투갈전에서 콘세이상을 꽁꽁 묶어 철벽 수비를 자랑했으며 후반 25분 박지성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고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의 결승 헤딩골도 그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감독님께서 저희 선수들에게 항상 자신감을 심어줬던 게 항상 기억나요. 저희가 힘들고 어렵고 다르게 많이 지쳐있을 때도 감독님께서 지금 다른 팀들이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자신감을
같고 또 유럽 축구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내가 그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들 이름을 물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어보고 다 같이 겪어봤는데 너희가 훨씬 더 좋은 점도 훨씬 더 많고 또 그들이 그렇게 너희보다 실력 뛰어난 게 아니라고 너희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Sol Kuyun was playing first in Antwerp, later on in Anderlecht in Belgium. He had the problem that he was not playing frequently, so there was a lack of rhythm regarding the games. He didn't have the game fitness, the toughness of the game, which is required on world level. So we worked very hard with him in the preparation game, in training, and so he speeded up and he was more tough during the World Cup. FIFA가 발표한 대회 통계에 따르면 설기현은 한국의 7경기에서 총 79개의 태클을 당해 32개국 선수 중 이 부분 전체 1위에 올랐다. 한 경기당 평균 11.3의 골로 태클을 당한 것. 설기현이 그만큼 위협적으로 자주 측면 돌파를 시도했다는 의미이며 또 직접 드리블을 하는 등 패스 없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뜻도 된다. 그리고 16강 이탈리아전에서의 극적인 동점골. 그는 이 한 골로 부진할 때도 그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히딩크 감독에게 보답을 한 것이다. 특히 감독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 운동 나오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면서 뭐 내가 최고다, 난 할 수 있다, 뭐 정말 난 누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자기 자신에게 그거를 계속 심어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오기 전에 항상 그걸 하라고. 그러면서 운동 나오면은 항상 그걸 확인을 했냐 안 했냐고. 월드컵 무대에 서기까지 안정환은 히딩크 감독의 호된 길들이기 대상이 되기도 했다. How shall I tell you? We made a very tough program. I made a very tough training program, and he was suffering a lot. And I think he reacted very well. I need to give him a compliment the way he reacted, because I was in the beginning a little bit nasty, a little bit tough. No, very tough, but a little bit nasty to him as well to provoke him with his talent, with his quality to bring what he is obliged to bring.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World Cup, he has to suffer. 화려한 플레이에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슛 타이밍을 놓치는 등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고 거친 몸싸움을 싫어하는 데다 수비 가담 능력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안정환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비판이었다.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맨 처음에는 뭐 굉장히 저를 인정을 안 해주시고 뭐 그러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감독님이 월드컵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가 충분히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안에서 너무 계속 마음이 아파하고 있었다. 근데 이 월드컵이 끝나면 너는 뭐 명예와 돈과 굉장히 너한테 많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고요. 통역. I think he is one of the revelations on the World Cup stage, playing in every position I asked him to play. He did well. I think he's one of the players who made a very quick development in his career. 히딩크의 황태자로 불리웠던 송종국. 그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역시 히딩크가 발굴한 선수. 송종국은 부상과 반칙이 없는 깔끔한 플레이로 월드컵에서 한국팀 전 경기인 7경기에 풀타임 출장한 선수가 됐다. 이상이만큼 월드컵 기간 때에는 저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경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힘들어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항상 또한 이렇게 곁에서 지켜주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첫 경기부터 끝나는 게임까지 이렇게 끝까지 뛰어낸 것 같아요. 팀의 구심점 역할을 든든히 해냈던 노장 홍명보와 황선호. 홍명보는 부상 때문에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히딩크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기 위해 젊은 후배 선수들과 체력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불평 없이 묵묵히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해냈고 월드컵에선 6경기 3실점의 철벽 수비로 MVP 후보에까지 올랐다. Myungbo was a long time already in the national team, and because of injury he went out.
And I talked several times to him that he has to, although being the big captain, he has to be very fit for World Cup. Because to be honest, he in Confederation Cup a year before, he was not the big player in my opinion. But he took the challenge, he worked very hard, suffered an injury but came back on the way I liked him to come back. And then he responded very well as a captain, very good personality, very good for the team. 스페인 골문을 흔들며 숨막히는 승부차기에 종지부를 찍은 홍명보가 달려가 가장 먼저 감격을 나눈 것은 역시 오랜 단짝 함선이었다. 그들의 역사는 곧 한국 축구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 명예롭게 대표팀을 은퇴하는 두 노장에게 2002년 월드컵은 아름다운 마지막 무대가 되어주었다. He's very smart European strikers. Some of top-level European strikers are very smart, can easily score, are not suffering from pressure when they are playing in the big games, which they feel they have to be decisive. And he made it true in the first game already against Poland. Also, having a good contribution to younger players, their development, that was of tremendous help to the team. But he himself, he made a huge performance, and he's a very intelligent, very warm person. 나이 어린 루키에서 은퇴를 앞둔 노장에 이르기까지 히딩크에겐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선수였다. You can see that easily on your list, from An to Juan Sanong to Young to Sanchel, almost all the players, because we had penalty kicks as well, where 5 players were scoring. So Kian, all the players they scored. But we are focusing on the scoring players. Bu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ee the role of course Myungbo, but also Kim Tae-young, also Jin Chul. Yeah, was very important, and the goalie Wonji was doing a terrific job, and Byung-ji also was helping out very professionally the team. Although he did not play that many games in preparation time he played, but during the World Cup not. But he was tremendous help to the whole team. I will stipulate this as well. 때로 질책하고 때로 다독이고 때로 가르치면서 히딩크는 23인의 타격전사들과 함께 다녔다. 어느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던 히딩크, 어느 한순간도 꿈을 잃지 않았던 한국 선수들. 그들은 마침내 세계를 만나게 했다. Yeah, they want me to make their dream come true, for instance. And I think we did, the team did. So we made their dream come true, and I think it's good to let it happen as it happens. So we help them to have a good time. 먼 훗날 되돌아보면 결코 퇴색하지 않는 선명한 붉은 빛으로 기억될 하나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이 땅의 모든 이가 그 기억 속에서 힘을 얻고 위안을 얻을 하나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 생에 그런 날이 오리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이 현실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이가 손을 잡고 마음을 열고 함께 울고 웃었던 2002년 뜨겁던 여름. 그날부터 이 나라의 축구는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고 이 나라의 힘찬 기운은 세계 만방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했다고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되새겨본 2002년 월드컵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그런 순간들이었는데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23인의 태극전사, 또 히딩크 감독님, 또 코칭 스태프,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항상 그 순간이 기억에 남을 거라 믿습니다. 2002년 6월 정말 저의 피를 끓게 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 앞으로도 영원히 정말 제 가슴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거고요. 그 추억 속에서 항상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이곳 유럽 무대에서 좋은 모습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그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멀리 있지만은 종국이도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십시오.